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엔티에이징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엔티에이징 디스커버리라고 하면 이제 노화를 좀 늦추는 그러한 특히나 피부 노화를 늦추는 그러한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loss of collagen protein different lineal cell that serves as a fountain of youth.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피부에도 이제 스템셀이 있습니다. 스템셀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이제 성인이 돼도 있는데 그 줄기세포의 능력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콜라겐이다 라는 것을 밝힌 논문이에요. 밝힌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콜라겐은 사실 콜라겐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콜라겐이 어떤 종류이고 이것이 없으면 피부 줄기세포가 없어져서 피부 노화가 되거나 혹은 상처 재생이 늦어진다 라는 것들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항노화 제품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저거는 약간 사짜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 사업에는 엄청나게 많은 항노화 제품이 있고 광고 또한 효과 또한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막 비슷하게 얘기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노화를 억제하거나 젊음을 되돌리는 제품들은 저는 선스크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온 EGF 같은 거, 그레스 팩터 같은 거를 넣어서 피부를 뭐 재생시킨다. 뭐 EGF가 근데 사실은 되게 크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피부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선스크린은 기본적으로 UV를 억제하기 때문에 UV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를 점진적으로 느려지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이미 밝혀진 거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스크린은 항노화를 막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엄밀하게 막 그거를 rejuvenate, 그러니까 노화된 거를 다시 이렇게 뭐라 그래? 영노화, 그러니까 젊게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노화를 느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UV에 의해서 계속 피부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막아줄 수 있는 게 가장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프라이머리한 안티에이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셀프 리니어를 늦출 수 있는, 할 수 있는 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은 UV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줄기세포가 UV에서 억제됨으로써 그 피부의 탄력성이라든지 혹은 피부의 재생이라든지 피부세포의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도 되게 잘 아시는 그 일본의 그 배우, 예전에 굉장히 그 미남 배우로 손꼽혔던 배우인데 이 배우가 굉장히 그 해변가에서 해양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좋아한다고 하고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막그 웨이브 패들도 타고 막 그러죠. 그래서 해양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현재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은 주름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UV는 피부 노화의 아주 치명적인 팩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이 유일하게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뭐 그런 것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그런 피부 세포 중에 피부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기저층에 보면 세포들이 좁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게 제 스템셀인데 그 케라티노 스템셀인데 케라티노 스템셀이 분열되면서 계속 분화되면서 피부가 형성이 되는데 이 스템셀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되죠? 얘가 사실은 그 피부를 계속 재생할 수 있는 원동력인데 얘네가 줄어들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그렇다면 노화가 오는 거겠죠, 피부에. 그렇죠? 그런데 이 에이미 니시무라라는 이 교수님의 연구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피부 줄기세포가 어떤 식으로 해야 유지시킬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떤 단백질이 있어야 얘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혹은 얘가 어떤 단백질이 없으면 이 풀비줄기세포가 쉽게 그 분화돼 버린다라는 것들을 밝힌 거예요. 밝힌 논문이에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피부 줄기세포가 어디에 있냐면 기저층에 있어요. 기저층. 기저층은 덜미스와 에피더미스를 나누는 층이죠. 거기에 이제 피부 줄기세포가 이렇게 케라티노사이트가 이렇게 서 있는데 걔가 기저층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거기를 데스모소메라고 하는데 거기에 붙어 있게 하는 단백질 중에 콜라겐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콜라겐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콜라겐 단백질이 없으면 얘가 계속 분화돼 버려요. 위로.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피부 줄기세포가 좀 약해지면 얘는 이제 다른 이제 이미 분화돼 버려서 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각질화 되겠죠. 각질화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피부 줄기세포가 약해지면 사실 그 세포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세포는 없어요. 그래서 피부 줄기세포가 계속 줄어들면 당연히 재생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상피 줄기세포의 반교소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 헤미디아스모솜이라고 하는데 얘를 붙잡고 있는 기저층, 베이솔 얘를 붙잡고 있는 그 요소예요. 그 요소 중에 하나인 콜라겐 17-1A, 콜라겐 17A1이 발현이 이제 유전적인 산화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얘가 없어지면 줄기세포가 기저층으로부터 붙잡고 있는 능이 좀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얘가 계속 분화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각질로 돼서 사라져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줄기세포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한 연구를 한번 볼게요. 줄기세포가 분화나 증식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줄기세포면 얘가 기저층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여기 놓여 있으면 얘가 그 분열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분열을 합니다. Symmetric Division, Asymmetric Division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가 두 개가 되는데 두 개가 될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줄기세포가 두 개 생긴 거예요. 이것을 Symmetric Divis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symmetric Division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 증식이 되는 거예요. 얘는 사실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이절 레이어, 우리가 이제 인공 피부 및 동물 대체학 특론을 다음하게 들으시면 베이절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가 뭐냐면 스피너스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뉴러 레이어, 그 다음에 커니파이드 엔벨롭이 있죠. 그래서 기저층 위에는 스피너스 레이어가 있는데 거기 이미 분화가 된 애들입니다. 케라티노사이트로 다른 케라틴을 생성하는 그러한 분화된 세포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분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줄기세포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아니라. 그리고 얘는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얘는 줄기세포가 아니라 계속 올라가서 그 커니파이드 엔벨롭이 돼요. 뭐냐면 각질층으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시메트릭 디비전은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 여기 시메트릭 디비전. 여기 좋은 거예요. 여기 좋은 겁니다. 어시메트릭 디비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하나가 그냥 하나로 계속. 근데 얘가 점점 나중에는 소실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피부에는 다 이루어집니다. 다 관찰이 돼요. 다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스플릿 디비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옆으로 가다가 위로 가는 거. 3step involving TAC라고 하는데 TAC 이제 트랜지 앰플리파이어 셀인데 스템셀인데 약간 몇 개들을 계속 증식할 수 있는 세포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위로 분화되는 모델이고요. 어시메트릭 디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분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뭐를 확인했냐면 이
줄기세포가 피부 줄기세포가 기저층에 있는 줄기세포가 헤미데스모솜이라는 그런 팩터를 통해서 계속 기저층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얘가 약해지면 얘가 어시메트릭 디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분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줄기세포가 이렇게 줄기세포가 되지 않고 계속 분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예. 그래서 자, 요거는 뭐냐면 G의 상피 조직을 본 거예요. 우리가 조직을 한번 저번 시간에 봤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쪽이 핑크색이 뭐예요? 더미스예요. 더미스에는 여기 보라색이 여기 핵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뭐냐? 세포를 뜻하는 거죠. 파이브블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기저층이에요. 여기 에피더미스고 기저층을 보면 이렇게 좁쌀 모양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솟아있는 거 있죠. 그게 스템셀입니다. 스템셀이 쭉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피너스 레이어는 딱 스핀이라는 거거든요. 스핀. 그 다음에 그래놀 레이어, 코니파이드 엠블로. 각질층이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팔주령. 그러니까 팔주령으로 보면 우리 팔주령 정도 되면은 얘네가 이제 메이팅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청춘. 예.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 사람 나이로 하면 거의 청춘. 한 15살에서 20세 가량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22month, 22month니까 이 쥐가 보통 많이 살면 2년 반에서 많이 살면 3년까지 살거든요. 근데 보통은 2년 내외로 거의 아주 늙어갑니다. 22개월이면은 거의 중년이 아니라 거의 장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삶의 막바지를 준비하는 나이 정도 되겠죠. 자, 피부 상태 한번 보세요. 완전 다르죠. 첫 번째, 더미스가 되게 줄어듭니다. 더미스가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지죠. 자, 에피더미스 보세요. 여기에 또 이렇게 좁쌀 모양의 오른 세포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리고 뭐가 많아요? 각질이 많습니다. 각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줄기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증식을 해와서 각질 상태는 많고 줄기세포 자체는 굉장히 수가 줄어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피부 상처가 나면 재생이 빨리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딱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뭐가 늙은 피부인지.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인정해야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젊은 쥐하고 늙은 쥐의 피부를 보면 에피더멀 thickness, 그러니까 에피더멀 thickness도 엄청나게 줄어요. 줄어가지고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젊은 쥐와 늙은 쥐의 피부를 보니까 요게 기저층입니다. 요거를 이제 아주 좋은 해상도가 좋은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해봤더니 기저층하고 줄기세포가 붙어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데스모소메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선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 부분의 선이 아주 뚜렷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줄기세포가 붙잡을 수 있는 밧줄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죠. 붙잡고 계속 있는 거예요. 있었더니 그러니까 증식을 이렇게 하는 거지. 시메트릭 디비전으로.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늙은 쥐의 피부를 보면, 피부의 그 기저층을 보면 이러한 아주 선명했던 선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많이 없어져요. 여기 보면 중간중간 비어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 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줄기세포가 붙어있지 않은 거죠. 줄기세포가 붙어있지 않으면 걔는 이미 저 위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서 분화가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데스모소멀 인스테빌리티, 그러니까 헤미데스모솜의 그 스테빌리티를, 안정성을 좀 확인해봤더니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확 떨어지고, 반대로 그 디아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현상은 훨씬 더 늙은 쥐에서 많이 보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백질 중에 여러 가지 단백질을 조사를 해본 결과, 이 헤미데스모솜의 여러 가지 단백질을 조사해본 결과 콜라겐 17A1이라는 단백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것을 한번 염색을 해봤을 때도 이 콜라겐 17A가 지금 여기가 지금 기저층이거든요. 기저층에도 굉장히 많고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를 꽉 붙잡고 있죠.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초록색이 지금 콜라겐 17A1이거든요. 콜라겐 17A1이 기저층에 있는 줄기세포를 꽉 붙잡고 있을 뿐더러 되게 많이 발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싸면서 얘들이 시메트릭 디비전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그에 비해서 늙은 쥐는 발현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콜라겐 17A1을 없애보면 어떡할까? 없는 쥐는 피부가 어떻게 변할까? 예, 우리가 예전에 처음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마우스 실험을 보통 할 때 그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 페노타입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쥐는 뭐냐면 이 쥐는 콜라겐 17A1 C knockout, 그러니까 얘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 콜라겐 17A1을 없애고 나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얘는 컨트롤이고, 확인을 해본 결과 스킨을 보니까 얘는 컨트롤이니까 그냥 정상이죠. 정상이었을 때는 그 피부가 그냥 베이설 레이어가 계속 남아있는데, 증식하면서 남아있는데, 콜라겐 17A1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포가 계속 바깥쪽으로 빠르게 분화가 돼버리고 day 28,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거의 각질층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줄기세포를 얘가 붙잡지 못하니까 줄기세포가 계속 분화돼버려서 그 바깥쪽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는 줄기세포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스킴을 다시 한번 보면 베이설 클론이 이 기저층에 모이면 모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줄기세포를 보존할 수 있는 형태로 되고요. 기저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루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저층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각질화돼서 어떻게 돼요? 다 때처럼 벗겨가고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줄기세포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층에 있는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주로 시메트릭 디비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세포가 기저층을 기반으로 얘가 기저층에서 콜라겐 A17A1이 쫙 잡고 있으니까 얘가 계속 옆으로만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을 해서 증식을 해서 줄기세포 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줄기세포를 늘려나가는데 maturation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옆에 있는 애들이 혹시나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은 손실이 되는 거예요. 아예 손실이 돼버리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17A1이 나크아웃 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이설 클론의 프랙션, 그러니까 여기 베이설 클론, 여기에 있는 기저층에 있는 클론들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줄기세포가 손실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플로팅 클론, 즉 이 위에 떠있는 클론이 훨씬 더 많아져 있는,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점점 더 각질화돼서 기저층으로부터 멀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도를 한번 봤어요. 각도. 그래서 컨트롤은 보면 증식할 수 있는 각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 각도라는 게 이제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가면 각도가 0에 가깝겠죠. 이게 지평선 0도니까 얘가 어시메트릭 디비전을 하면 90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플로팅 클론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얘가 날아가 버리니까 좋지 않은 거고, 얘가 계속 베이설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려면 계속 이쪽으로 계속 증식을 해 나가야 되죠. 컨트롤은 보면 얘는 이제 11주정 마우스예요. 그러니까 젊은 쥐죠. 젊은 쥐를 보면 계속 그 증식 방향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검은색이 증식 방향이에요. 증식 방향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제로 디그리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같은 주령인데, 같은 젊은 쥐인데 콜라겐 17A1이 없는 그런 마우스는 지금 보세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증식 방향이 위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가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분화가 되고 있는 게 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계속 분화가 이쪽으로 되고 있어요. 위쪽으로. 네.
그래서 보시면 자 거기서 콜라겐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제 반대로 콜라겐을 넣어준 모델입니다. 넣어준 모델. 이거 노아덴 주에서 넣어준 모델. 더 넣어주면 얘네들이 계속 그 180도 시메트릭 디비전을 계속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는데 콜라겐 17A1이 없거나 적으면 얘가 위로 가요. 네, 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17A1을 넣어주니까 늙은 쥐가 이런 식으로 증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젊은 쥐에서는 콜라겐 17A1을 빼버리면 걔가 계속 분화가 돼버리고 늙은 쥐를 할지라도 콜라겐 17A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증식이 시메트릭 디비전으로 돼서 줄기세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케라티노사이트를 우리가 끄집어다가 세포 배양 디시에 키운 거예요. 키우면 줄기세포가 많으면 콜로니가 군집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줄기세포가 없으면 군집이 형성이 안 되니까 콜로니 수가 떨어져요. 군집 수가. 자, 요거는 이제 동그랗게 생긴 요 점들이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한 군집이에요. 자, 7 week. 그러니까 아주 젊은 청춘의 주위에서 뽑은 상피세포는 이 정도의 줄기세포 성장률이 있는데 딱 눈에 보이시면 얘는 이제 25months, 그러니까 2년 넘은 쥐죠. 2년 넘은 쥐는 증식률이 어때요? 줄기세포가 안 자라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컨트롤이고, 그런데 이건 컨트롤인데 요게 아까 요 2년 된 작년의 쥐예요. 작년의 쥐인데 거기다 콜라겐 17A1을 더 넣어준 트랜스제닉 마우스, 유전자 조작한 쥐예요. 보면 어떠세요? 콜론 수가 많아졌죠? 네, 콜론 수가 많아졌어요. 그만큼 피부의 줄기세포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콜라겐 17A1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건 다시 돌아가서 그 피부 상태 보여준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 컨트롤에서 어린 쥐하고 늙은 쥐, 정상인 세포에서는 덜미스가 작아지고 에피더미스도 작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콜라겐 17A1을 더 넣어준 세포, 저기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는 덜미스 부분도 아직 두고 에피더미스도 두께가 두꺼워요. 아직도 6개월 지나도 이 컨트롤과 비교해서도 젊은 쥐로 계속 유지를 하는, 젊은 쥐의 피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어메이징하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상처 치유예요. 상처 치유. 자, 상처 치유를 보시면 이거는 꼬리예요. 쥐꼬리에 상처를 딱 냅니다. 상처를 내고 2주 있다가 혹은 3주 있다가 관찰을 하면 젊은 쥐들은 상처 재생이 빨리 돼요. 왜냐? 줄기세포가 많으니까 증식이 빨리 되고 그것을 메꿔주잖아요. 그렇죠? 메꿔줘서 3주면은 다 그 상처가 아뭅니다. 아무는데 22 months,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마우스의 꼬리를 딱 자르면 같은 그 크기의 상처가 있더라도 상처가 회복이 늦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굉장히 실감하는데 요즘에 제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 옛날에는 금방 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늦게 나요. 그 말은 내 피부 상태가 이제 늙었다는 거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눈물을 보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피부 상태가 이 정도구나.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노화는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결과죠. 이거는 자, 요 오른쪽에 보는 거는 지금 컨트롤이 그 8주령이에요. 8주령. 아까 8주령 어린 쥐인데 자, 보면은 3주 만에 다 나왔는데 콜라겐 17A1이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상처가 안 나요. 젊은 쥐를 할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젊은 쥐를 할지라도 얘가 상처가 안 나는 거는 콜라겐 17A1이 없으니까 피부세포가 줄기세포가 계속 떨어져서 계속 분화가 돼버리고 그럼으로써 재생이 늦어진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실험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콜라겐 17A1을 계속 넣어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간으로 들어가서 피부로 퍼지겠지만 그것은 이미 콜라겐은 아주 큰 중합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잘려지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다시 재합성되기 때문에 사실 재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시그널이 없으면 그 합성이 다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콜라겐 17A1을 단백질량을 많게 할 수 있는 케미컬은 무엇일까라고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아포사인이나 Y27632를 도즈별로 용량을 늘려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콜라겐 17A1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콜라겐을 더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유전자를 더 넣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대신에 얘를 더 넣어주면 어떨까? 그러면 콜라겐 17A1을 발현을 증가하니까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주니까 이런 걸로 피부 재생 효과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봅니다. 아까와 같은 실험이에요. 꼬리를 자르고 지금 이거는 오래된 쥐입니다. 9에서 11, 젊은 쥐입니다. 얘를 했을 때 3주에 아직까지 흉터가 좀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포사인하고 Y27632를 처리해보니까 컨트롤보다 훨씬 더 빨리 상처가 아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콜라겐 17A1을 발현을 증가시키는 약들을 처리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죠. 그래서 이 익스페리먼트 케미컬 Y27632하고 아포사이닌이 콜라겐 17A1의 레벨을 높임으로써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실험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피부 재생 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아직 전이고 아직 비임상 전에 동물 실험에서 관찰한 거죠. 하지만 네이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두 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비임상을 거쳐서 임상까지도 그래서 도포제나 혹은 주사제, 상피 주사제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오늘 두 번째 톡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피부의 노화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올 수 있는데 특히나 피부 안에 있는 기저층에 위치한 피부 상피 줄기세포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재생이 늦어지기 때문에 노화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피부 기저층에 있는 줄기세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열 및 증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증식할 수가 있고 혹은 위로 증식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팩터 중에 하나가 헤미데스모솜이고 여기에 딱 베이설 레이어에서 기저층에서 줄기세포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러한 팩터들이 있으면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콜라겐 17A1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가 발현을 계속 해 있으면 줄기세포가 위로 올라가는 어시메트릭 디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메트릭 디비전을 해서 계속적으로 증식 속도가 빨라진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17A1을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는 Y27632나 아포사이닌을 처리하게 되면 얘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피부 상처난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최근에 방금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그런 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5월 27일부터 그 주간에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는 두 가지를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INTEST, Mark of Disease. 그래서 이빨을 분석해서 질병을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흥미로운 그러한 논문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턱은 Lab Grown Meat. 그래서 요즘에 인공육이라고 하는데 동물 잡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실험실에서 인공육을 만드는 거죠. 고기를 만드는 근육세포를 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